최근 언론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 원 가량을 건넸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대표 유로파 선수와 관련된 제보인데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증거, 수술 기록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찍은 지장이 든 문서도 있고요. 국대라는 사람이. 우연히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캡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던 이 남성은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둘은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헤어진 이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냈다는 초음파 사진 조작은 아니야. 병원에 확인도 했는데 실제 중절 수술도 받았더라고. 근데 그게 손흥민 선수 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 그 당시 만나던 남자도 손흥민 한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공갈협의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여자가 3억 받은 게 작년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협박한 건 그 여자 전 애인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둘이 같이 짠 건가? 여자 측에선 굳고 부인하는데 글쎄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 아이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받았다며 선천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죠. 과연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꼭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 정말 끊이지도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놀라서 한참 동안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었는데요. 이번 공갈 사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는데요.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수와 소속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씨가 또 등장합니다. 이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남자인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또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손흥민 측도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 강력 대응을 하자 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지난해에 여성 A씨가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케이스. 또 하나는 최근에 A씨의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을 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케이스. 이렇게 둘로 나눠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선 A씨 부분부터 보면요.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가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손흥민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A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을 손흥민 측에서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 공갈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여성에게 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형법상 공갈죄라는 것이요, 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해서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A씨의 경우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 원을 받아냈으니 일단 공갈죄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도를 보면 이 여성이 실제 임신 중절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였던 게 맞냐, 이 부분은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죠. 한 온라인 매체에 의하면은 당시 만나던 남성이 또 하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B씨와는 또 다른 남성이에요. 이른바 당시 손흥민 선수랑 이 다른 남성이랑 양다리를 걸쳤다는 건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위해서 입국을 했었는데, 그때 A씨는 그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 여행에서 5월 30일 돌아왔고, 이 손 선수가 6월 2일 출국했으니까 그 사이 잠깐 손흥민 선수를 만난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갈이라는 게 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이 돈을 받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 중절을 한 게 사실이 맞는지, 또 그 사진은 본인의 태아 사진은 맞는지, 또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또 협박해서 3억 원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는 기수가 됩니다. 또 이 사건에서 다른 중요한 사실은 3억이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 작성했다는 비밀유지 각서, 이것도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각서라는 게 사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예전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뭐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다만 뭐 기한이 없이 뭐 죽을 때까지고, 뭐 배상액도 10배가 되는 30억 원을 책정해 놨다, 또 이런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효력은 사실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요.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이 공갈죄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 능력을 갖는 데는 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측에서 만약에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케이스가 빈번한데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협박이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합의였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결국 A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임신하고 그 뒤에 중절 수술로 인해서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뭐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난해에 벌어졌던 일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이 여성 A씨와 애인 사이였다는 그 B씨가 재차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을 하면서 불거진 거잖아요. 이 B씨가 어떤 식으로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했던 거죠? A씨는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한 이후에 올해 1월에 B씨와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이 B씨가 우연히 여자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 비밀 유지 각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위약금이 10배나 되잖아요.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B씨가 손흥민 측에 접근을 해서 예전에 내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각서를 썼던데 위약벌 조항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처음에 협박을 하려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손흥민 측에 연락을 했는데 뭔가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엔 언론사에 편파적인 위약벌을 제보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사에 자료를 드릴 테니 사례비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손흥민 측이 뭐 각서 내용을 변경해줄 생각은 없다고 하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B 씨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손흥민 측에 다시 내가 A 씨에 대한 자료를 줄 테니까 A 씨를 공갈 및 사기죄로 고소해라 하면서 A 씨의 그 입단속을 시키느라고 돈이 들었다면서 이제 자기한테 7천만 원을 달라고 또 다른 공갈을 시도합니다.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 남성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B 씨는 공갈 전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B 씨가 A 씨랑 협의, 즉 공모를 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또 이건 공갈의 공동전범이 되는 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 둘이 공범이냐 아니면 남자 혼자 주도한 거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A 씨는 사실 지금 본인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추가 협박의 그 공범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요. 둘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A 씨가 B 씨한테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고쳐달라고 뭐 요청을 하고 또 B 씨는 그러면 자기가 수십억을 받아서 너한테 아파트를 사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B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공모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모의 여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보하겠다라면서 언론사에 돈을 요구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 부분도 이제 또 다른 협박을 하면서 7천만 원을 요구한 거니까. 근데 7천만 원 요구는 했지만 뭐 받지는 못했으니까 공갈 미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혐의가 인정되는 거랑 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결국 된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이게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좀 다른 관점의 구속의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긴 한데 변호사님, 네. 재판에 넘겨진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각각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사실 B 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거라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B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가 있어서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A 씨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협박 내용에 있어서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을 했다거나 또 그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또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서 B 씨보다 A 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온라인에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진짜 많은 정보들이 막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또 특히 이 A 씨로 추정된다 뭐 이런 여성의 사진 신상 정보가 공개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인 걸로 확인이 돼서 2차 피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